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있었죠. 자,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시를 했다 또는 내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내가 지시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점검 차원이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부분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화를 꾀한 국헌문란이었다라는 공소 사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만한 내용이 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5차 변론 기일 정치인 체포조와 국회 무력화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자,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해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전화를 걸었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윤영철 장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간첩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설 연휴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서로 직접 신문을 주고받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어제는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양측의 주장은 아주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단 홍장원 전 1차장과 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아닌 간첩 검거를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우리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다만 당시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 홍 전 차장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모두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고 정반대의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어제는 윤 대통령이 방어를 잘 했다고 보시나요? 네, 어제는 특히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결이 같은 이야기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저는 어저께 나왔었던 증인들, 말하자면 지난번에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나온 증인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언론이라든지 수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굉장히 좀 적대적인 증인으로 분류가 되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그 안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한 이야기 중에서 그 공소장에 있는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니라 어떤 정황 증거로서 껴맞추기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대로 된 수사가 맞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지점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은 이제 형사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을 할 텐데 일단 같은 증언을 계속할 걸로 예상이 돼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측의 주장.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과 달리 직접 질문을 하진 않았죠. 저는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상 손발이 맞지 않았던 장면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잘한 선택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홍장원 차장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여전히 똑같은 일관된 진술을 그대로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이번 증언 진술에 있어서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이번 내란 사건의 혐의자도 아닙니다. 전혀 관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진술을 한다는 자체가 네.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진술과 동일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간첩을 잡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 게 그 당시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었죠. 네.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간첩을 잡으라는 진술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차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대화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홍장원 차장의 진술 자체가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재판부도 그러한 부분을 유념 있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